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저는 단도 PD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수환님 오늘 이제 도박의 훈수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오늘 주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정답이 딱 떨어져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의견이 좀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박 문제가 있는 자녀가 네. 나가서 살고 싶어한다. 나가서 살고 네. 싶어한다. 이때- 독립을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이때 나가게 해줘야 될까? 아니면은 붙잡고 같이 좀 사는 게 좋을까? 네. 이 사연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어느 가정에서든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집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성인 되자마자 나온 케이스고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싸웠는데 도박에 문제가 있다면은 아마 이제 부모님들은 더 걱정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군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까? 우리 도박 문제가 있으신 백진님 네. 모셨고요. 그리고 또 상담사로 그리고 또 유튜브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네.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전세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전세훈 대표님은 저희 도박 엔딩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초면인 것 같은데 가볍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훈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마음치유 공간 여백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도박 중독 회복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에 네. 소재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도박에 대해서 또 훈수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도박 엔딩 굉장히 항상 선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좀 불러주셔서 좀 아쉽다. 좀 빨리 불러주시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소원을 성취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청산 유수네요. 말 그럼요. 시키자마자 전문가십니다. 무슨 자판기에서 뭐 나오듯이 술술 나오는데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에 있어서는 어떤지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야 늘 집, 회사, 그리고 운동. 음.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었고요. 제가 아는 우리 백진님의 모습보다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독립을 하셨습니까? 반독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독립. 네네. 네. 제가 지금 회사 생활 때문에 평일에는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네. 주말에는 다시 본가로 올라오는 생활을 좀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완전한 독립은 아니고 반독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나간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살 때 나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거의 한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거의 이제 나가게 된 셈이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30대 후반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네. 이제 반독립 정도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네. 자, 오늘의 사연에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이가 도박을 끊은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몇 번 도박 문제가 불거져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에 지금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또다시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띄어서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매주 한 번씩 상담센터를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와 큰 다툼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속마음을 너무 모르겠어서 아이가 씻는 중에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이 집이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혼자 있으면 다시 나쁜 생각에 빠져 도박에 다시 손을 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에서 저희 부부가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의 회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험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자녀분이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이 또 내쫓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아, 내쫓고 싶은 부모들도 있습니까? 네, 정신 좀 차려봐라. 네. 그런 마음으로 좀 혹독하게 네. 사자가 우리 자식을 절벽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좀 벼랑 끝으로 좀 몰아보는 네. 부모님들도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절대 못 내보낸다. 계속 내 안에 두고 내 손바닥 안에 두고 감시해야 된다. 네. 그런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성장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 네, 거기다가 이제 도박 문제까지 있으니 맞습니다. 내가 충분히 케어하기 전에는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보면은 그래도 도박을 10번 할 거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계신 것 같고 또 반대로는 내보내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보통의 부모님들도 자녀의 핸드폰을 검사하거나 그러면 자녀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암묵적인 이제 룰처럼 있는 건데 이분은 이제 워낙 조바심이 나고 또 아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라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좀 유사한 경험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북한 못 내려오게 지키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혼란한 상태일 텐데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발달 심리 책에서 보거나 네. 뭐 뉴스에서 봤던 그런 이제 사춘기 때의 기술들을 이제 막 구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뭔가 이제 기존의 우리 가정의 질서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들을 이 딸아이가 뭔가 이제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몹시 불안했고 내가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뭔가 통제하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긴장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겁도 없이 그 이제 사춘기 딸을 힘으로 이제 억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통제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 네. 이제 스마트폰을 내가 보겠다. 열었습니까? 열었는데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예. 몇 살 때 열었습니까? 이게 이제 중1 때 열었던 거죠. 네. 그런 건데 그때부터 이제 그 딸과의 관계가 네. 악화되고 어떻게 보면 딸아이를 좀 더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과 기대 속으로 맞추려고 했던 것인데 네. 더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제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본다 하더라도 이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네. 어플을 깔고 스마트폰을 쓰는지를 보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심지어 카톡 내용을 확인하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이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 같은데 어디까지 가신 걸까요? 뭐 딸아이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불만큼 봤다. 아, 불만큼은 보고 보셨군요. 좀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쾌함과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케이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요럴 때는 부모님의 이런 간섭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오늘 어머님의 네. 그 이제 사연을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연의 내용 중에서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된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허가받지 않고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개인의 영역에 침범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박 문제 있으신 분들이 회복함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정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간혹은 당사자는 도박이라는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나는 돕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기꺼이 가능한 거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몰래 이것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럴 때 이제 당사자에게 굉장한 반발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요즘 드라마나 뭐 뉴스를 보면 뭐 형법이나 형사법 보면은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정보나 자료를 얻고자 할 때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네. 허가를 해줘야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취득한 정보도 정당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
근거가 없이 내가 돕기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의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가 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을 마치 어떤 위급 상황,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 정도로 생각하는 네. 부모님들도 있는 거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저도 대표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서 네. 사실은 이게 자녀분은 열심히 끊고 있는데 네. 끊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거를 확인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모르는구나 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생겨서 오히려 더 내가 이럴 거면은 무엇하러 이렇게 열심히 도박을 끊고 힘들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도 저는 들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이 바라볼 때는 이제 물에 빠져서 방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제 심폐소생술 하듯이 스마트폰을 이제 검사를 하시는 건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 숨 잘 쉬어지는데 왜 자꾸 맞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거야 라는 불편함이 좀 있는 이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백진님도 여기 사연에 나온 것처럼 좀 부모님이 뭔가 좀 감시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좀 부모님이 뭔가 좀 터치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경험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뭐 당연히 이런 사연자분의 사례와 같이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죠.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부모님은 그런 노력들은 무시한 채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잔소리하는가에 대한 억하심정도 생기고요. 억울함도 생기고 내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억울함도 같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제 핸드폰을 자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거실 밖에 두고 자자라고 가족 간에 합의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거실에 두었을 때 부모님이 제 핸드폰을 감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로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걸 그러자고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냥 저는 다른 좀 경우긴 하지만 뭐 사소한 건데 그냥 정말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네.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이든 간에 도박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건 이것 때문인데 결국은 도박 때문에 혼나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여태까지 네가 해온 짓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겠냐? 네.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기도 해요. 네. 이게 지금 제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랑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거에 결론을 좀 지었다면은 감시를 하든 감시를 안 하든 핸드폰을 봐도 안 보든 안 보든 결국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본다고 해서 아 도박을 안 하고 있구나 안심한다? 아니요. 안 보고 있어도 결국 다시 떠오를 거고 봤다고 해도 얘가 또 숨기는 건 없을까? 또 다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감시하는 걸 어느 선까지만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 백지님이 느끼시기에는 나는 그냥 좀 늦게 들어온 건데 늦게 들어온 것 가지고 도박 때문에 늦게 들어오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네, 화를 네, 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꼭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과거의 도박 얘기를 또 끄집어낸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친구가 술을 마셨는데 또 도박 얘기 꺼내서 그거 가지고 화를 낸다거나 본인이 보기에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자꾸 이제 도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보군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 같이 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네. 성인이라고 하면은 도박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건강한 경계가 조금 설정돼서 지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네. 그래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아니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두 분께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연을 네. 보고. 간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두고 거리감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거리감이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뭐 간섭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일단 좋지는 않죠. 저희가 다 네. 간섭과 통제 그럴 때. 근데 저는 어떤 자기 조절이나 어떤 절제력을 기르고 어떤 자기를 통제하는 통제감을 기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는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운동선수도 자기가 이제 혼자 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니까 코치들에게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를 통제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통제를 통해서 나의 조절력과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외부에 특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간섭과 통제를 통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나의 조절력을 기른다는 것이 이제 반드시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백지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느꼈는데 이게 합의가 된 것이냐. 이제 성인인 내가 권한을 그 상대방에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 나를 이만큼 통제해 주십시오. 저를 이만큼 간섭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합의의 과정을 거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건 그래서 개인차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애시당초 도박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 조절력을 과거에 갖고 계셨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규칙적인 생활과 루틴 있는 생활들을 하셨던 분이라면 좀 아주 작은 간섭과 통제만으로도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무너지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좀 강한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합의해 가고 또 막상 해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상처가 되는데? 네. 또 가족들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조종해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계선이 우리 가족은 이 정도 경계선이 적절한 것 같다. 네. 또 내가 이만큼 회복하고 성숙했으니까 이 경계선을 조금 이렇게 풀고 좀 더 나에게 자율성 더 많이 줘도 될 것 같다. 이런 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그냥 느낀 걸 말씀을 드리면 감시라는 거 통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감시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반발감이 매우 커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감시와 통제의 선은 당연히 금전적인 문제는 그 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생활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있다면 보통 이제 도박을 끊고 나서 뭐 술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한 행동들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에는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인데 그냥 모든 생활에 있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뭘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니?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네.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오죽하셨으면 저렇게 얘기하셨겠어라고 한두 번 계속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냥 이젠 말만 하면 스트레스예요. 네.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가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이 사연 주신 어머니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도 모르게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도 모르게가 정도 네. 이제 딱 걸리는 모르지 거죠. 않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네. 이 저도 모르게라는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함의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계획된 행동이나 내가 조율한 행동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내 감정에 따른 반응으로 이러한 행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이 어떤 이제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 회복을 하시려는 분들을 이렇게 돕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내 감정과 충동에 따라 돕는 것은 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족들의 개입이나 도움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회복하려는 분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좀 큰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가족의 그 불안, 내 불안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룰 줄 몰라서 그거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충동적으로 그냥 쏟아내서 그 당사자한테 어떻게 보면 그걸 표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들이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구분을 하시고 좀 의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일단 일관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 혹은 더 이성적인 것들을 계획하에 움직인다면 네. 나름의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일 텐데 내 감정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이 기분이 좋았다고 좀 놔두고 나빴다고 또 간섭하고 이러면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저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미용실이 생각이 났거든요. 미용실. 네. 머리 자르고 있을 때 사실 머리카락 때문에 간지럽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간지럽고 싶어서 간지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냥 머리카락 치워버리고 싶고 떼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거 떼면은 우리 머리 망하잖아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꼭 참잖아요. 음. 이런 것처럼 사실 아까 백진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반발심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이런 불안함, 예기치 못한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이 이걸 캐치하고 인지하고 이걸 좀 참아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회복 동기를 갖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과정 속에서 같이 살았을 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모의 지나친 통제, 지나친 열심, 뭐 지나친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당사자가 내가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가 좀 가장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독자도 집에서 이러한 통제와 그리고 억압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구나,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수용들이 있어야지 집에서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족과 그리고 중독자 모두에게 약간씩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좀 좋은 가정생활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요.